경기도 파주시 최전방. 군사분계선과 인접한 이곳의 대기는 다른 곳들보다 무겁고 탁했다. 시끄러운 빗줄기 소리가 지휘관실의 유리창을 때리고 있었지만 실내의 온도는 영하처럼 차가웠다. 업무 책상에 거만하게 앉아 담배 연기를 뱉어내는 일보병사단 예하 연대장 강동철 대령이었다. 그의 곁에는 휴가를 하루 앞둔 이하사가 고개를 숙인 채 잔뜩 쫄아 있었다. 강동철은 탁자 위에 있던 결제 서류를 들어 이하사의 머리를 향해 집어던졌다. 하얀 종이가 힘없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야이 머저라 고생만 하고 돈도 못 벌고 쫓겨날래? 강동철의 입에서 흘러나온 욕설들은 칼날처럼 이하사의 가슴을 베었다. 이하사는 눈물을 참으며 바닥에 흩어진 문서를 정리하려 했지만 강동철의 딱딱한 군화발이 이하사의 손가락을 짓밟았다. 윽, 아프니? 내 가슴은 더 아프다 놈아. 내가 너를 얼마나 믿었는데 감히 배신을 해. 감찰부에 알리면 내가 징계라도 먹을 줄 알았냐. 강동철은 야비한 미소를 지으며 발끝에 힘을 꽉 주었다. 이하사의 손등 살칼이 까어지고 붉은 피멍이 들었다. 지휘관님, 저는 단지 원칙대로 야간 근무 수당을 요구했을 뿐입니다. 지난 2년 동안 한 푼도 받지 못한 건 억울하다고 생각해서. 원칙? 억울? 강동철이 어이없다는 듯 콧방귀를 뀌어댔다. 그는 바닥에 담배를 사납게 던져 껐다. 야, 여기는 군대다. 인권법 논하는 건 저기 사회에 나가서나 해. 내 부대 안에선 내가 왕이고 내가 원칙이야. 네가 쓴 감찰부 민원 그거 누구 손에 가장 들어왔을 것 같아? 감찰대장이랑 나랑 어제도 강남룸에서 폭탄주 까고 왔는데. 강동철은 양복 안쪽에서 또 다른 봉투 하나를 꺼내 보였다. 구속영장 청구서였다. 군사기밀 유출 근무 태만 명령 불복종. 이거면 너 구속수사감이야. 퇴직금, 미래 꿈도 꾸지 마. 범죄자로 나가서 평생 감옥 밥 먹는 놈으로 살고 싶으면 계속 덤벼봐. 이하사의 뺨에서 눈물이 줄줄 흘러내려 전투복 바지를 적셨다. 가정사정이 힘들어 군복무를 하며 아낀 돈으로 아버지 수술비를 내야 하는 그에게 돈 없으러 나가는 것은 사망선고나 마찬가지였다. 강동철은 그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악마처럼 몸을 가까이 붙이며 속삭였다. 그러니까 좋게 풀자. 신고 쓴 거 네가 약 먹고 헛소리한 거라고 경위서 다시 써. 그리고 그동안 밀린 월급은 부대 회식 비용으로 쓴다고 서명해. 그러면 깨끗하게 정상 저녁 처리해 줄게. 거절할 방법이 없었다. 이하사는 겁먹은 손으로 강동철이 건네는 펜을 쥐었다. 양심을 파는 기분으로 서명하는 녀석을 내려다보며 강동철은 기분이 좋은 듯 콧노래를 불렀다. 이것이 그가 부대를 통치하는 방법이었다. 협박과 조작, 그리고 악랄한 갈취. 이곳의 왕은 바로 그였다. 적어도 지금까지만 말이다. 같은 시각 1번 도로를 타고 북쪽으로 이동하는 은회색 세단 한 대가 있었다. 번호판에는 푸른색 성판의 별 하나가 뚜렷하게 박혀 있었다. 뒷좌석에 앉은 여자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파주의 풍경을 차갑게 바라보았다. 서영은 준장. 대한민국 국군 건군 이래 최연소 정보병과 장군이자 국군정보사령부 북파 공작부대 출신이라는 전설적인 경력을 가진 그녀였다. 운전병이 룸미러로 눈치 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여단장님, 1사단 본부까지 10분 정도 남았습니다. 바로 사단장님께 인사하러 가시겠습니까? 서영은은 시선을 창밖에서 떼지 않은 채 짧게 대답했다. 아니, 사단장님은 다음에 뵙기로 했다. 차 돌려. 예. 그럼 어디로 가십니까? 제3연대. 운전병의 눈이 동그라졌다. 부임 첫날 사단 본청도 아니고 예하 대대도 아닌 타 부대를 먼저 시찰하는 건 파격적인 일이었다. 더구나 3연대는 악질 같은 강동철 대령이 있는 곳이었다. 얼굴 정도는 미리 봐둬야지. 앞으로 볼 일이 잦을 테니까. 서영은의 목소리는 딱딱했지만 그 속에 담긴 섬뜩한 기운에 운전병은 마른 침을 삼켰다. 그녀는 무릎 위에 놓인 노트북 화면을 켰다. 화면에는 강동철 대령의 범죄 목록과 그동안 비밀리에 수집된 비위 증거들이 가득했다. 간부들의 줄초상 같은 사직,
병사들의 의문스러운 자살, 그리고 불투명한 부대 회식비 장부. 서영은의 눈매가 날카로웠다. 그녀는 정보사 시절 스파이를 암살하기 직전에 호흡을 가다듬었다. 이번 임무의 목표는 적의 지휘부를 타격하는 것이 아니었다. 적의 가장 안전한 곳으로 침투하여 그가 스스로 자멸하게 만드는 것. 듣고 있나? 네, 여단장님. 지금부터 내 말투, 행동, 표정 하나까지 잘 봐둬. 내가 누구인지 헷갈릴 정도로. 그녀는 거울을 보며 입꼬리를 살짝 비틀다. 냉철하고 절도 있는 서영은 준장의 얼굴은 지워지고 돈과 명예의 굶주인 타락스러운 눈빛을 가진 낯선 여자가 거울 속에 있었다. 강동철의 집무실 문이 급하게 열렸다. 부관이 허둥지둥 뛰어들어왔다. 연대장님, 급한 보고가. 이 자식이 정신이 나갔나 노크도 없이. 야, 전쟁이라도 터졌냐? 강동철은 의자에 거만하게 기댄 채 짜증스럽게 쏘아붙였다. 여단장님이 오셨습니다. 신임 포병 여단장님 말입니다. 뭐 여자 여단장? 아, 그 이번에 새로 온다는 게. 강동철이 인상을 팍 구겼다. 여단장이면 장군 즉 스타다. 자기보다 계급은 위다. 하지만 강동철은 콧방귀를 뀌었다. 정통 육사 출신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자신인데 근본 없는 특전사 여자가 장군을 달고 온다는 것 자체가 자존심이 상했다. 들어오라 해. 커피나 한 잔 줘야지. 걘 여자가 얼마나 독하면 별까지 달고 기가 아주 세겠어. 강동철은 억지로 자리에서 일어나 온매무새를 고쳐맸다. 하지만 거만한 표정은 그대로 두었다. 스타라 해도 이제 막 별을 단 초짜였다. 이 동네 생리는 짬밥 먹은 내가 더 잘 안다는 오만함이 깔려 있었다. 잠시 후 또각또각 군화 발소리가 복도를 울렸다. 그리고 집무실 안으로 서영은이 들어왔다. 빳빳하게 각이 선 군복, 칼같이 잡힌 주름, 그리고 어깨 위에서 빛나는 별 하나. 하지만 강동철을 멈칫게 한 건 그녀의 복장나 계급장이 아니었다. 그녀가 들어오자마자 내뱉은 한마디였다. 여기가 그 유명하다는 연대장실입니까? 향기가 좋네요. 서영은은 코를 킁킁거렸다. 방 안에 자욱한 담배 연기를 들이마시며 묘한 미소를 지었다. 야망의 냄새랄까. 강동철은 순간 흠칫했다. 보통의 여군 장교들이라면 기겁했을 담배 쩐내와 호라비 냄새를 맡고 성공을 논하다니. 그는 벙쪄서 서 있다가 뒤늦게 경례를 붙였다. 단결. 연대장 대령 강동철입니다. 서영은은 느긋하게 마주 경례했다. 단결 포병여단장 준장 서영은입니다. 앉으세요, 강대령님. 그녀는 주인인 강동철보다 더 뻔뻔스럽게 소파 상석에 엉덩이를 붙이고 앉았다. 그리고는 다리를 꼬며 강동철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오사단에서 제일 일 잘하고 성격 화끈한 분이라고. 아, 네. 뭐 과찬이십니다. 그냥 애들 훈련 좀 강하게 시키는 것뿐입니다. 강동철은 서영은의 속을 떠보려 했었다. 707 출신이라기에 꽉 막힌 규정 신봉자일 거라 생각했는데 느낌이 달랐다. 강하게라. 좋죠. 요즘 군대가 너무 기강이 빠져서 문제입니다. 병사들 인권이다. 모다에서 오냐 오냐 해주니까 머리 꼭대기에 서려고 하고. 서영은의 말에 강동철의 눈이 활짝 뜨였다. 이것은 자신이 평소에 술만 먹면 하는 말이었다. 역시 장군님은 뭘 좀 아십니다. 맞습니다. 군인은 군인다워야죠. 폭력이 답이고 공포가 규율 아니겠습니까? 강동철이 신나서 고개를 끄덕이자 서영은은 몸을 앞으로 당기며 비밀스런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럼요. 그런데 강대령님, 제가 이번에 여기 내려온 진짜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예. 인사 발령 나서 오신 거 아닙니까? 서영은은 고개를 저으며 싸늘한 미소를 지었다. 천만에요. 저도 겨우 별 하나 달았는데 여기서 끝낼 생각 없습니다. 위로 가려면 무조건 실적이 필요하죠. 근데 정직하게 해서 언제 소장 중장 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녀는 강동철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것은 먹잇감을 노리는 사자의 눈이 아닌 같은 썩은 고기를 찾아 헤매는 승냥이의 눈빛이었다. 적어도 강동철이 보기에는 그랬다. 강대령님처럼 야망 있고 수단 방법안 가리는 분이 필요합니다.
저랑 한 배를 한번 타보시겠습니까? 강동철의 입가에 야비한 웃음이 걸렸다. 그는 경계심을 완전 해제하고 의자 깊숙이 몸을 파묻다. 같은 과였다. 말이 통하는 인간이 온 것이다. 서장군님, 오늘 저녁 시간 비워 두십시오. 제가 이 근방에서 제일 끝내주는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서영은은 웃고 있었다. 하지만 책상 아래 쥐고 있는 주먹은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그날 저녁 전국 읍내의 화려한 네온 사인이 번쩍이는 유흥가. 강동철이 안내한 곳은 간판도 없는 낡은 지하 술집이었다. 하지만 내부는 겉모습과 달리 호화로운 룸들이 즐비했다. 여기가 제 비밀방입니다. 민간인들은 들어도 못 오고 우리끼리 보안 유지하면서 회포를 풀기 딱 좋죠. 강동철은 능숙하게 마담을 불러대고 양주를 주문했다. 서영은은 룸 내부를 훑어보며 태연하게 자리에 앉았다. 보안 유지라 아주 맘에 듭니다. 술잔이 몇 바퀴 돌고 강동철의 얼굴이 시뻘건 홍당무처럼 붉어질 무렵이었다. 그는 서영은 이 따라주는 술을 넙죽 받아 마시며 혀 꼬인 소리로 짓걸기 시작했다. 장군님, 까놓고 말해서 저 이번에 진급 심사 들어가는 거 아시죠? 제가 이번에 별 못 달면 옷 벗어야 하는데 제가 옷 벗으면 분해서 잠 못 잡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별을 달아야죠. 뭐가 문제입니까? 서영은 이 띄워주자 강동철은 탁자를 콱 내리쳤다. 돈이 문제죠. 위에 로비 좀 하려면은 총알이 필요한데 월급쟁이 군인 봉급으로 뭐가 됩니까? 그래서 제가 잔머리를 좀 썼죠. 드디어 본론이 튀어나오려 하고 있다. 서영은은 술잔을 입에 가져다 대는 척하며 귀를 기울였다. 이번 부대시설 보수공 사건은 제 지인 명의로 된 페이퍼 컴퍼니에 맡겼죠. 자재비 살짝 뻥 튀기해 뒷돈 챙기니 쏠쏠하더라고요. 게다가 병사들 피복 지급해봤자 금방 해지지. 원단 등급 낮추고 싼 거 납품받으면 분기에 몇 억은 거저 남게 됩니다. 강동철은 마치 무용담이라도 읊어대듯 흥에 겨워 짓거렸다. 사기와 착복, 더러운 범죄 수법을 자신의 재능인 줄 착각하고 있었다. 놀랍습니다. 괜찮습니까? 걸릴 게 뭐 있습니까? 감찰관들. 그놈들도 돈 맛을 봐서 입 뻥끗 절대 안 합니다. 얼마 전에 보급관 녀석이 좀 뻣뻣하게 굴길래 제가 그놈 관사 창고에 양주 몇 박스 몰래 숨겨놨다가 뇌물수수로 누명 씌워서 날려버렸습니다. 미첸. 서영은은 속에서 치미는 혐오감을 억눌러야 했다. 목전의 이 인간은 군인이 아니었다. 제복을 걸친 사기꾼 아니 바퀴벌레였다. 허나 지금은 참아야 했다. 더 완벽한 것놈을 완전히 매장시킬 치명적인 증거가 꼭 필요했다. 그 정도 담력은 있어야 지휘관을 하죠. 그런데 강대령님 아까 낮에 지휘통제실에서 봤던 그 부사관 말입니다. 서영은 이 살짝 말문을 돌렸다. 아, 이하사 그 녀석이요. 집에 가는 친구 같던데 안색이 안 좋아 보이더군요. 그 녀석이 미쳐서 저를 언론사에 꼰지른 놈입니다. 그래서 제가 손 좀 봐줬죠. 합의금이랑 입막음 비용 싹 다 토해내게 차용증 받아냈습니다. 안 그러면 빨간 줄 긋게 만든다고 으름장 놨더니 바닥을 기어다니더라고요. 강동철은 낄낄대며 소주를 삼켰다. 그런 놈들은 밖에 나가서도 박살내야만 합니다. 감히 지휘관을 건드려 제가 아주 반을 죽여놨으니 아마 평생 군복 입은 사람만 봐도 경기할 겁니다. 서영은의 눈이 싸늘하게 식었다. 그것은 살해였다. 조국을 위해 봉사한 부하의 인생을 망치고 그것을 무용담처럼 씨부리는 이 쓰레기를 당장 죽여버리고 싶었다. 그녀는 옷 속에 숨긴 최첨단 도청기가 확실히 전송을 하고 있는지 체크하고 싶은 마음을 참았다. 역시 대단하시군요. 물론요. 서장군님도 저 믿고 따라오시면 금방 부자 되십니다. 제가 모십니다. 우리 오사단을 아주 탈탈 털어 먹어보자고요. 강동철이 술잔을 들어올려 건배를 청했다. 서영은은 그 잔에 자신의 잔을 가져갔다. 쨍그랑 유리잔 깨어지는 소리가 마치 강동철의 종말을 예고하는 장송곡처럼 방 안에 가득 찼다. 위하여 서영은은 작게 속삭였다. 누구를 위하는지는 말하지 않았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오직 심판과 억울했던 부하들의 원함뿐이었다. 회식이 끝나고 밖으로 나왔을 때 새벽 공기는 유독히 매서웠다. 인사불성인 강동철을 부하들이 업어서 차에 구겨 넣은 뒤 서영은은 홀로 거리 끝에 서 있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다. 전송 완료가 표시되고 있었다. 미친 개야. 실컷 더 지져봐라. 숨통을 끊어줄 테니까. 서영은의 눈동자가 가로등의 불보다 더 뜨겁게 탔다. 도시의 밤은 저물어가고 있었지만 그녀의 복수는 이제 막 시동을 걸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전방의 하늘은 유난히 흐렸지만 서영은의 마음은 맑은 하늘이 갠 듯 시원했다. 5사단 포병 여단 장실 창문 밖으로 멀리 비 내리는 산이 보였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태블릿을 다시 한번 터치했다. 선명하게 찍힌 영상 파일 속에서 강동철의 추악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유류비 등급 좀 낮추고 싼 거 섞었으면 한 달에 몇 천은 그냥 빠집니다. 서영은은 씁쓸한 표정으로 태블릿을 껐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최전방 부대의 명예가 고작 간부의 유흥비 벌이로 전락했다는 사실이 그녀를 분노케 했다. 그때 집무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들어와.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그녀의 전속부관 강중이었다. 그는 특전사 때부터 서영은을 보좌해온 믿음직한 부하이자 이번 거사의 전말을 알고 있는 유일한 동반자였다. 강중이의 표정은 잔뜩 굳어 있었다. 여단장님 아침 식사는 하셨습니까? 난방이 왜 또 엉망인가? 네. 오늘 새벽 기온이 영하권인데 보일러는 돌아갈 기미가 없고 온수는 녹물이 너무 심해서 병사들이 대부분 찬물로 세수를 하고 있습니다. 3년대 쪽에서 관리하는 보일러 업체를 공유한다고 들었는데 상황이 심각합니다. 서영은은 자리에서 일어나 권총집을 허리에 딱 차며 말했다. 예상했던 바다 강동철이가 손을 댔으니 온전할 리가 없지. 오늘 일정은 오전 10시에 3년대 주관으로 전방 대토회 및 현장 지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강동철 대령이 직접 브리핑한다고 합니다. 잘 됐군. 내 발로 광대의 굴에 들어갈 필요 없이 광대가 춤추는 꼴을 보러 가주지. 차 대기시켜. 서영은은 베레모 고쳐 쓰고 집무실을 나섰다. 복도를 걸어가는 그녀의 발걸음 소리가 유독 날카롭게 울렸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강동철, 내가 쌓아올린 그 모래 성벽을 내가 처참히 무너뜨려 주마. 오전 10시 제3년대 본부. 연병장은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하게 쓸려 있었고 화단에 심어진 나무들은 자를 댄 듯 각이 잡혀 있었다. 겉보기에는 완벽한 군부대였다. 그러나 서영은의 맘에는 저 화려함 속에 가려진 병사들의 고충이 읽혔다. 유별나게 칠해진 부대 외벽은 병사들의 주말 시간을 갈아 넣어 바른 거칠애일 뿐이었다. 지휘통제실 문 앞에서 강동철이 대기하고 있었다. 놈은 지난 술판의 흔적은 씻은 듯이 지우고 빳빳한 정복 모습이었다. 필승 포병 여단장님의 내방을 환영합니다. 강동철이 떠나갈 듯한 고성으로 외쳤다. 주위에 정렬해 있던 부하들이 동시에 소리쳤다. 통일 부대가 정말 깨끗해요. 과연 강 대령님 솜씨답습니다. 서영은은 잠시 감동하는 척하며 강동철의 등짝을 툭 쳤다. 어제 포금하셨는데 몸 상태는 좋으신 겁니까? 강동철은 비열하게 웃으며 콧소리를 내었다. 하이고, 장군님이 따르신 술이라 성수라 생각하고 마셨습니다. 덕분에 너무 쌩쌩합니다. 오늘 제가 대비한 보고를 보시면 진짜 기절할 겁니다. 강동철의 인도로 발을 들여놓은 지휘 통제실은 최고급 장비로 채웠다. 전면 스크린에는 요란한 그래픽으로 그려진 전술 지도가 번쩍이고 있었다. 강동철은 지시봉을 쥐고 격정적으로 보고를 시작했다. 우리 3연대는 적의 도발 예상지를 24시간 관측하고 있으며 전면 타격 준비를 완료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달 수행한 대국지 도발 훈련에서는 전군 최우수 표창을 받았습니다. 놈의 브리핑은 매끈했다. 허나 서영은은 화면 속의 대단한 성과보다 보고를 듣고 있는 간부들의 눈빛에 집중했다. 놈들의 안색은 전부 다 흑비쳤고 강동철이 억지를 부릴 때마다 바들거렸다. 공포였다. 저것은 충성에서 비롯된 집중이 아니라 찍히면 죽는다는 두려움에서 기인한 위축이었다.
브리핑이 멈추자 서영은은 박수 소리를 냈다. 대단합니다. 보고상으로는 나무랄 데 없군요. 하지만 강 대령님 보고 말고 실물을 좀 보고 싶은데 병사들 화장실이나 세면장 같은 곳 말입니다. 강동철의 눈가가 떨려왔다. 기습적인 부대 순찰은 지휘관들이 제일 싫어하는 짓이다. 그러나 놈은 곧장 얼굴을 연기하며 허세를 떨었다. 넵, 알겠습니다. 때마침 내무반 리모델링을 마쳤는데 구경 좀 시켜주고 싶었습니다. 저만 믿으죠. 놈이 의기양양하게 걷는 곳은 생활관이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향긋한 냄새가 풍겼다. 그러나 서영은은 저 향기가 가식적이라는 사실을 순식간에 눈치챘다. 막사 안으로 진입하자 병사들이 각을 딱딱 맞추며 정돈하고 있었고 관물대 위에는 평소 군대에선 보기 힘든 고급 보급품들이 가득하게 놓여 있었다. 강동철이 어깨를 들썩이며 말했다. 보시다시피 우리 애들 자는 건 제가 신경 많이 씁니다. 사회에 있는 호텔 부럽지 않게 해주려고 노력 중입니다. 서영은은 침상들 곁으로 다가갔다. 모포와 매트가 칼각처럼 잡혀 있었다. 그녀는 손으로 모포를 한번 쓸어보았다. 겉보기엔 깔끔해 보였지만 만져서 보니 모포의 질이 엉망이었다. 먼지가 가득하였었고 방향제 향으로 침구의 쉰내를 억지로 덮은 흔적이 가득했다. 훌륭하네요. 이거 비용이 꽤 들을 텐데 예산 관리를 아주 효율적으로 하시나 봅니다. 서영은은 효율적이라는 단어에 힘을 실어 불렀다. 어제 강동철이 비리를 실토할 때 썼던 뉘앙스를 비튼 것이었다. 허나 강동철은 칭찬으로 전해 듣고 낄낄 웃었다. 그게 다 노하우 아니겠습니까? 납품업자 놈 정강이 좀 까고 불필요한 거 좀 빼면 다 됩니다. 장군님도 포병여단 보급 관리하실 때 팁 좀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하십시오. 그때였다. 내무반 구석에 우당탕하고 관물대 쓰러지는 소리가 났다. 강동철의 눈이 획 돌아갔다. 야, 어떤 새끼야? 놈의 고함에 생활관 안에 공기가 얼어붙었다. 구석에 서 있던 일병 계급장의 병사가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다. 실수로 짐을 쏟은 모양이었다. 강동철은 성큼 그 병사에게 다가갔다. 서영은은 그의 뒤를 따르며 주먹을 꽉 쥐었다. 죄송합니다. 발이 미끄러져서 병사가 급히 고개를 숙였다. 강동철은 병사의 가슴팍을 손가락으로 팍 찔렀다. 야, 너 누군지 몰라? 오늘 귀한 손님 오셨는데 똥을 뿌려? 너 일부러 그랬지? 나 연 먹이려고?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 새끼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거짓말을 해. 당장 이거 입노 물어. 강동철의 입에서 나온 말은 충격적이었다. 바닥에 떨어진 속옷과 양말을 물으라는 짓이었다. 주변의 간부들이 말려야 했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다. 서영은은 순간적으로 나서서 강동철의 죽통을 날려버릴 충동을 느꼈으나 아직은 참아야 했다. 더 결정적인 증거. 그가 도망갈 구멍조차 없는 완전한 파멸을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했다. 서영은은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강동철의 팔을 잡았다. 에이, 강 대령님 애들이 긴장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저 때문에 분위기 망치지 마시고 넘어가시죠. 바닥 청소는 제가 나중에 시키겠습니다. 강동철은 서영은의 만류에 못 이기는 척 물러섰다. 하지만 병사를 노려보는 눈빛은 여전히 살벌했다. 운 좋은 줄 알아라. 장군님 아니었으면 넌 오늘 영창 갈 줄 알아. 강동철은 즉시 서영은을 향해 몸을 비틀고는 낯빛을 확 꽂혔다. 송구합니다, 장군님. 놈들 훈육을 어찌나 엉망으로 했는지. 제 낯이 다 뜨겁습니다. 됐습니다. 기강이 좀 해이해 보이긴 하군요. 조만간 제가 정신무장 좀 시켜야만 하겠습니다. 서영은은 병사에게 눈짓하며 어서 치우라는 신호를 던졌다. 병사는 흐느끼며 바닥을 훔쳤고 그 광경을 보는 서영은의 마음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오전 시차를 마치고 점심 식사가 끝났을 무렵 서영은은 연대 장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강동철은 오후 스케줄을 비워두었다며 서영은에게 넌지시 운을 뗐다. 장군님, 금일 저녁에 시간 비워두셨지요? 어제는 저희끼리 간단하게 즐겼지만
오늘은 제가 제 밑에 놈들 중에 똘똘한 녀석들 몇 놈 불렀습니다. 안면도 좀 트시고 저희 라인 좀 다져보시지요. 라인이라 좋죠. 어떤 인원들입니까? 중대장급들인데 정말 말 잘 듣고 영리한 녀석들입니다. 헌데 그저 술만 마시면 흥이 안 나지 않습니까? 제가 특별한 여흥거리를 딱 준비했습니다. 강동철의 눈빛이 번득거렸다. 싸늘한 느낌이 들었다. 특별한 이벤트요? 예. 제 부하 중에 이대위란 놈이 있는데 걔 와이프가 정말 미인입니다. 뭐 임신 중이라 몸이 좀 둔하긴 한데 장군님 오신 회식 자리라니 기꺼이 와서 술 시중 들겠다 하더군요. 서영은은 찻잔을 쥔 손을 멈췄다. 만삭인 부하의 아내를 술판에 불러낸다고. 그것도 시중을 들게 하려고. 이건 단순한 횡포를 넘어선 악행이었다. 인간으로서 할 짓이 아니었다. 임산부를요? 몸도 힘들 텐데 굳이. 서영은 이 난색을 표하자 강동철은 손사래를 쳤다. A 군인 가족이 그 정도 멘탈도 갖추지 못하면 안 되죠. 게다가 남편 진급이 걸려 있는데 그 정도 내조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제가 오라고 닥달한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오겠다고 한 겁니다. 하하, 거짓말이었다. 자기들이 원해서 올 리가 없었다. 강요와 압박이 있었음이 뻔했다. 서영은은 치밀어 오는 화를 냉철한 이성으로 억눌렀다. 오늘 밤 강동철은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서영은은 그 선 너머에서 그를 파멸시킬 준비를 끝낼 것이다. 그렇군요. 강 대령님의 리더십이 얼마나 탁월하면 만삭의 몸으로도 달려오겠습니까?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서영은의 대답에 강동철은 흡족하다는 듯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저녁 7시 경기도 연천군 전고급 외곽에 자리한 고급 한우 전문점. 일반 손님은 받지 않는 별실룸에 강동철과 서영은 그리고 사면대 소속 중대장 셋이 앉아 있었다. 중대장들은 전부 다 군기가 바짝 들어 있었지만 표정은 암울했다. 특히 구석에 앉은 이대위는 자꾸만 시계를 보며 안절부절 못했다. 야, 이대위 너 왜 저렇게 산만해? 시계가 밥 먹여주냐? 강동철이 핀잔을 주자 이대위가 화들짝 놀라며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처가 곧 도착할 시간이 다 되어서. 오면 오는 거지 뭘 그리 유난을 떨어. 문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들어오라고 해. 잠시 후 룸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배가 남산만큼 부른 여성이 들어왔다. 이대위의 아내였다. 붓기가 가득한 얼굴에 무거운 발걸음이었지만 억지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이진혁 대위처입니다. 그녀가 힘겹게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서영은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고 싶은 것을 간신히 참았다. 강동철은 앉은 채로 거만하게 손짓했다. 왔어. 몸도 무거운데 오느라 고생했네. 거기 이대위 옆에 앉지 말고 여기 서장군님 옆에 앉아. 술 좀 따라드려. 이대위의 아내는 난처한 기색이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녀가 뒤뚱거리며 서영은의 옆자리로 다가왔다. 서영은은 짐짓 따뜻한 표정으로 자리를 내어주었다. 반갑습니다. 몸도 무거우신데. 앉으시죠. 감사합니다, 장군님. 그녀가 힘겹게 자리에 앉자마자 강동철이 소주병을 이대위 아내 앞으로 밀어보냈다. 자, 재수씨.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서장군님 오사단 오신 거 환영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야. 재수씨가 장군님한테 한 잔 멋지게 올려야 남편도 점수 좀 따지 않겠어? 이건 미친 짓이었다. 이대위가 울 것 같은 얼굴로 강동철을 바라보았다. 연대장님, 제 아내가 술 냄새만 맡아도 입덧이 심해서. 야, 누가 마시래? 따르라고. 넌 왜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초를 쳐? 네가 그러니까 진급이 안 되는 거야, 새끼야. 강동철이 고함을 빽 지르며 쇠젓가락을 집어 던졌다. 젓가락이 테이블에 튕겨 이대위의 가슴을 맞고 떨어졌다. 이대위의 아내는 사색이 되어 떨리는 손으로 소주병을 들어올렸다. 여보, 가만히 있어. 내가 할게. 죄송합니다, 연대장님.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물기를 머금고 있었다. 그녀는 무거운 배를 식탁에 기댄 채 힘겹게 몸을 일으켜 서영은의 잔에 술을 따르려 했다. 손이 심하게 떨려 술이 잔 밖으로 흘러내렸다. 아이고, 귀한 술 다 버리네.
재수 씨 정신 안 차려. 남편 진급하기 싫어. 똑바로 못해. 강동철이 혀를 차며 모욕적인 폭언을 퍼부었다. 남편이 밖에서 죽쓰고 다니면 집에서라도 잘해야지.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냐? 찰나에 이대위가 주먹을 말아 쥐고 일어나려 했다. 허나 그의 아내가 남편의 옷자락을 꽉 움켜쥐며 눈짓을 했다. 제발 참아달라는 애원이었다. 지금 화내면 남편의 앞길이 막힌다는 걸 그녀는 알았다. 서영은은 이 참담한 광경을 목격하며 가슴이 답답해져 왔다. 그녀는 식탁 밑으로 녹음기가 켜져 있는지 체크했다. 이제 마음을 굳혔다. 더는 가식적인 연극을 할 이유가 없었다. 아니, 엄밀히 말하자면 파국을 장식할 최후의 연기가 필요했다. 서영은은 이대위의 처가 쏟은 술잔을 다시 채워 입안으로 털어넣었다. 그녀는 술잔을 쾅 소리나게 식탁에 찍었다. 캬, 술맛 죽이네. 강동철 대령님, 재수씨가 사시나무 떨듯 떠는데 충성심 테스트는 이쯤 하면 된 거 아닙니까? 강동철은 서영은의 맞장구에 기분이 좋아져서 낄낄대고 웃었다. 아직 한참 멀었죠. 아래 것들은 기강이 해이해져서 이렇게 쪼지 않으면 기어오릅니다. 어이 이대위 와이프. 멍하니 있지 말고 뽕짝이라도 한 곡 불러. 흥 좀 돋워봐야 할 거 아냐. 도를 넘었다. 완전히 막장이었다. 배가 부른 산모에게 술 따르게 하고 노래까지 강요하다니. 이대위의 눈가에 결국 눈물이 고여 흘렀다. 연대장님, 제발 멈춰주십시오. 제 가족입니다. 제 핏줄을 품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대위가 비명처럼 내뱉었다. 강동철의 얼굴이 삽시간에 흉하게 변했다. 이 자식이 미쳤나? 야, 너 방금 나한테 고함 질렀냐? 지금 개기는 거냐? 강동철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이대위 멱살을 잡으려 손을 뻗었다. 뺨을 후려갈길 태세였다. 턱! 누군가 강동철의 팔뚝을 휘어잡았다. 서영은이었다. 그녀의 소나귀 힘은 강동철이 억소리를 낼 만큼 셌다. 장군님 갑자기 왜 그러세요? 서영은은 강동철의 팔을 꽉 쥔 상태로 서서히 몸을 일으켰다. 그녀의 눈동자에서 아까까지 연기했던 비굴한 미소는 깨끗이 지워져 있었다. 오직 차가운 분노만이 가득했다. 강동철 대령 소꿉놀인 끝났어. 예? 무슨 말씀? 이대위 얼른 부인 데리고 나가. 밖에서 기다리는 내 관용차 타고 산부인과로 가. 운전병에게 지시해놨으니까. 여단장님. 이대위는 영문을 몰라 멍청이 서 있었다. 명령이야. 어서 가. 서영은의 일갈에 이대위는 퍼뜩 정신이 들어 아내를 부축하고 방을 빠져나갔다. 방에는 이제 강동철과 서영은 그리고 겁먹은 중대장 둘뿐이었다. 강동철은 자기 팔목을 쥔 서영은의 손을 거칠게 쳐내며 소리질렀다. 이거 놓으세요. 뭐 하는 짓입니까? 제 부하 군기 잡는데 왜 여단장님이 간섭하고 지랄입니까? 서영은은 차가운 얼굴로 품에서 녹음기를 꺼내 탁자에 던지듯 올렸다. 교육? 내 눈엔 이게 교육이냐? 내 눈엔 그냥 깡패 새끼들 횡포로 보이는데. 뭐 깡패? 당신 지금 말 함부로 했어? 강동철이 얼굴이 시뻘개져서 대들었다. 그러나 서영은은 눈도 깜빡이지 않았다. 아니, 이제 시작이야. 강동철, 넌 오늘부터 군인 자격 박탈이다. 넌 그저 군복 걸친 범죄자 새끼일 뿐이야. 서영은은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호출했다. 진입해. 그 짧은 명령과 동시에 방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헌병대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이거 안 놔? 니들 미쳤어?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육군대령 강동철이야. 5사단 연대장이라고. 강동철의 발악이 방안을 울렸다. 들이닥친 덩치 큰 헌병 수사관 둘이 그의 팔을 뒤로 꺾어 제압해버렸다. 강동철은 짐승처럼 발광했다. 식탁 위에 비싼 한우 접시들이 와르르 쏟아져 숯불 위로 떨어졌고 치익 소리와 함께 시커먼 연기가 피어올랐다. 매운 연기 사이로 강동철의 얼굴은 공포와 분노로 뒤섞여 추악이 짝이 없었다. 서영은은 그 난장판 속에서 혼자 침착했다. 그녀는 천천히 걸음을 옮겨 강동철의 코앞까지 다가갔다. 그리고 제압당해 바닥에 처박힌 강동철의 눈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강동철. 서영은의 음성은 작았으나
그 어떤 고함보다 선명하게 들렸다. 계급장 떼고 한판 하자고? 그래. 이제부터 넌 대령이 아니야. 군형법상 근무 이탈과 항명, 그리고 횡령 및 직권 남용 혐의로 체포된 범죄자 강동철일 뿐이다. 네가 덫을 놔? 감히 선배 통수를 쳐? 네가 무사할 듯이냐? 내 동기들이 가만 안 둬. 강동철은 침을 튀기며 고래고래 소리쳤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섰다. 믿었던 아군이 자신의 숨통을 끊으러 온 저승사자였다는 현실을 죽어도 인정할 수 없었다. 서영은은 매서운 눈으로 수사관에게 신호했다. 연행해. 뭐? 연행? 야, 서영은 너 진짜 돌았냐? 연대장한테 수갑을? 사단장님께 보고는 했냐? 군단장님은 아시냐고. 철컥. 차가운 쇠소리가 강동철의 손목을 파고들었다. 평생 아랫사람에게 호통만 치던 손목에 죄인의 은팔찌가 채워지는 찰나였다. 서영은 이 강동철의 귓가에 작게 읊조리듯 말했다. 군단장님, 당신이 철석같이 믿던 그 뒷배들. 과연 이 모든 체포 명령서에 도장을 찍은 사람이 누굴 것 같나? 강동철의 동공이 마치 지진이 난 것처럼 요동쳤다. 사령관 본인의 후원자라 여겼던 그분이 처분을 허가했다는 뜻인가? 암담함이 그의 낯을 뒤덮었다. 끌고 가. 보는 눈이 있으니 후문으로 숨기려 말고 정문으로 떳떳하게 가라. 전국 주민들 전부 다 지켜보게. 안 돼. 이거 놔라. 강동철은 악에 바친 비명을 내지르며 끌려나갔다. 복도에서 밥을 먹던 일반 손님들이 수군거리며 나와 그 장면을 구경하였다. 군복을 입고 있던 대령이 헌병들에게 짐짝 끌려가듯 하는 꼴은 찰나의 휴대전화 카메라들의 피사체가 되었다. 전국 시내 한가운데서 연천의 왕이라 거들먹대던 강동철의 위세는 이토록 비참하게 무너졌다. 방 안에는 방금 공포에 질린 2명의 중대장만이 남아 있었다. 놈들은 바닥에 이마를 씻고 사시나무 떨듯 떨었다. 본인들도 공범으로 묶여 잡혀갈지 모른다는 공포심 때문이었다. 서영은은 그들에게 걸어갔다. 군화 굽소리가 날 때마다 중대장들의 어깨가 요동쳤다. 고개 들어. 2 중대장이 조심스레 고개를 들었다. 안색이 눈물과 콧물로 엉망이 되어 있었다. 장군님, 저희는 까라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봐주십시오. 서영은은 한숨을 내쉬며 의자를 당겨와 그들 앞에 앉았다. 너희들도 장교잖아. 어깨에 박힌 다이아몬드 3개. 그거 화투판 쳐서 딴 게 아니잖아. 불법한 명령에 거부하지 못한 건 멍청한 거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내 서영은의 목소리가 꽤 누그러졌다. 악마 밑에서 버텨내느라 수고했다. 너희가 주도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는 건 이미 확인했다. 이 대위 아내가 술 따를 때 너희들 눈빛 다 보고 있었어. 중대장들의 눈이 커졌다. 긴장감이 풀려버리는지 그들은 바닥에 고꾸라질 뻔했다. 오늘 거는 여기서 덮는다. 다만 조건이 하나. 나중에 헌병대 신문 과정에서 강동철의 범죄에 관해 글자 하나 틀리지 말고 솔직하게 자백해. 그게 자네가 옷을 안 벗고 버틸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알겠어? 넵, 알겠습니다. 목숨을 다하겠습니다. 가봐. 이 대위 누운 병원으로 가서 안부 확인하고 연락해. 중대장들이 주랭랑 치듯 룸을 뛰쳐나갔다. 혼자 남은 서영은은 탁자 위에 어지러운 술병들을 쳐다보았다. 비싼 양주병에 비친 자신의 안색이 보였다. 지쳐 보였지만 눈망울은 빛나 있었다. 그녀는 품 안에서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로 문자를 날렸다. 타깃 체포. 작전 완료. 이제 정리 들어갑니다. 이튿날 제3연대 연병장. 아침 점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운동장의 기류는 평소와 달랐다. 연대장이 전격 구속되었다는 찌라시는 순식간에 돌고 돌았다. 병사들은 웅성댔고 간부들은 방향을 잃은 채로 갈팡질팡했다. 그때 지휘 통제실 앞 중앙 단상으로 서영은이 걸어갔다. 그녀의 뒤에는 5사단 헌병대 차량들이 도열해 서 있었다. 마이크 앞에 선 서영은은 운동장에 모인 2천여 명의 병력들을 굽어다 보았다. 부대 차렷. 스피커가 터질 듯한 칼 같은 목소리에 운동장이 찰나간의 침묵에 잠겨들었다. 본관은 제5 보병사단 포병여단장 서영은 준장이다.
사단장님의 명에 의해 후임 연대장이 오기 전까지 본관이 제3연대의 지휘권을 한시적 행사한다. 술렁거림이 다시금 번졌다. 타부대 여단장이 지휘권을 갖는다는 건 비상시국과 마찬가지였다. 어제부로 전임 연대장 강동철 대령은 뇌물수수, 직권남용, 게다가 가혹행위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다. 구속수감이라는 단어가 들리자 병사들 틈에서 작은 환호가 터져나왔다. 믿을 수 없다는 눈빛 그리고 참아왔던 희열이 섞인 이상 반응이었다. 나는 금일 이 자리에서 장병들에게 약속한다. 지난 세월 동안 이 부대를 감싸고 있었던 암흑을 몰아내겠다. 억울하게 전역한 동료들, 부당한 취급을 받으며 숨 죽여 슬퍼한 여러분의 자존심을 회복시켜주겠다. 서영은의 눈빛이 병사들 개개인과 마주쳤다. 이젠 더 이상 눈치 보지 마라. 위법한 지시에 굴복하지 마라. 국군은 조국과 민족에게 충성하는 것이지 타락한 지휘관의 노예가 아니다. 오늘부터 3연대는 부활한다. 그녀의 훈시가 맺자 누군가 먼저 박수를 쳤다. 처음에는 적었지만 이내 해일처럼 번져 연병장을 가득 채웠다. 그것은 형식적인 박수가 아니었다. 지옥 같던 강동철의 압제에서 풀려난 병사들의 가슴 벅찬 함성이었다. 서영은은 단상을 내려와 곧장 부대 식당으로 갔다. 식당 입구에는 어제 강동철이 극찬하던 인테리어 업체 사장이 헌병들에게 수사를 받고 있었다. 서영은을 본 사장이 원통하다는 듯 소리쳤다. 장군님, 이거 오해입니다. 저는 투명하게 낙찰받아서. 정당한 입찰인데 어째 돼지고기 등급 판정 확인서가 조작되어 있나? 서영은은 곁에 섰던 헌병 수사관에게 서류를 넘겨받아 사장의 코앞에 가져다 댔다. 최고급 국내산 한돈?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는군. 폐기 직전에 수입산 싸구려 고기를 국산이라 속여서 납품받고 뒷돈은 강동철이랑 절반씩 챙겨 먹었잖아. 내 지적 반박할 수 있나? 업자의 안색이 시신처럼 창백해졌다. 병사들이 먹는 밥이야. 국방을 수호하는 장병들 식판에 오물을 올려. 너 같은 놈들은 쌀 한 톨도 아까워. 서영은은 매몰차게 등을 돌려버렸다. 싹 다 뒤져서 찾아. 쪽지 한 장. 영수증 한 장까지 털어서 빼돌린 돈 다 찾아내. 조리장의 취사병들이 그 모습을 보며 눈을 반짝였다. 매번 상한 식자재로 밥을 지으며 괴로워하던 그들이었다. 서영은은 급양관 앞으로 다가가 어깨를 다독였다. 자네, 오늘 점심부터는 멀쩡한 식단이 나갈 수 있나? 넵, 창고 깊숙이 감춰뒀던 최상급 식자재들이 있습니다. 강동철 연대장이 훔쳐 가지 못하게 빼돌려둔 겁니다. 당장 오늘 특식으로 내놓겠습니다. 그래, 부탁하네. 서영은의 인매에 처음으로 엷은 미소가 스쳤다. 3연대의 썩은 환부를 절제하는 수술은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나 벌써 새 살이 차오르는 기운이 감지됐다. 허나 아직 마쳐야 할 과업이 남아 있었다. 악질 중에 악질 강동철과의 최후의 단판이 기다리고 있었다. 사단 헌병대 조사실 창문 하나 없는 밀실, 형광등 불빛만이 위태롭게 깜빡이고 있었다. 강동철은 포승줄에 결박된 채 철제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단 하루 만에 10년은 폭삭 늙어버린 듯한 꼴이었다. 산발이 된 머리칼 뜯겨나간 계급장 자국이 선명한 전투복, 그리고 생기를 잃은 눈동자. 철문이 열리고 서영은이 들어왔다. 그녀는 수사관들을 물리고 강동철 맞은편에 앉았다. 강동철은 고개를 쳐들고 서영은을 쏘아보았다. 즐겁냐고? 남의 인생 박살을 내놓고 구경 오니까 신나냐?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박살을 내? 내 인생을 박살낸 주범은 내가 아니라 너 자신이야. 나는 단지 오물통의 뚜껑을 열었을 뿐인데. 서영은은 챙겨온 태블릿 PC를 켜서 강동철 앞에 놓았다. 화면에선 이하사의 증언 영상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강동철에게 협박당해 제대를 강요받았던 그 이하사였다. 연대장님이 제대 안 하면 저를 관심병사로 몰아서 강제 전역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병원비 탓에 어쩔 수 없이 각서를 썼습니다. 영상 속 이하사는 통곡하고 있었다. 이하사 다행히 제대 취소됐어. 사단장님이 직접 지시하셔서 병원비 지원도 받게 될 테고.
서영은의 말에 강동철이 비웃음을 쳤다. 흥, 신파극을 찍냐? 고작 하사 쪼가리의 증언 하나로 날 잡을 수 있을 것 같냐? 나 변호사 불렀다. 군 출신 전관 변호사로. 증거 불충분으로 금방 나갈 거야. 아직도 상황 파악 못했군. 서영은은 혀를 찼다. 변호사? 아, 그 법무법인 승리의 오 변호사 말이지? 강동철의 눈이 커졌다. 그 양반 지금 오는 길에 차 돌렸다던데. 내 사건 맡으면 자기 로펌 이미지 타격 입는다고. 뭐라고? 개소리하지 마. 그리고 내가 믿는 구석이 또 하나 있어. 내 비밀 장부. 강동철의 얼굴이 흑빛이 되었다. 비밀 장부. 그것만은 절대 들키지 않았으리라 확신했던 그의 마지막 희망이었다. 연대장실 바닥 타일 밑에 숨겨둔 그동안의 뇌물 상납 내역이 적힌 수첩. 서영은은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내 책상 위에 던졌다. 탁! 그 가벼운 소리가 강동철에게는 종말의 신호처럼 들렸다. 이거 찾느라 고생 좀 했네. 바닥 타일을 얼마나 교묘하게 붙여놨던지. 내용을 보니 아주 가관이더만. 군납업체 리베이트 내역 인사청탁 명단. 심지어 군단 참모들한테 룸살롱 접대한 내역까지. 강동철은 입을 뻐끔거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숨통이 조여드는 기분이었다. 이 장부가 공개되면 너 하나로 안 끝나. 줄줄이 엮여 들어가겠지. 네가 그토록 섬겼던 윗선들이 과연 너를 보호해줄까? 아니면 꼬리 자르기를 할까? 서영은은 몸을 앞으로 숙여 강동철의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너는 끝장났어. 강동철. 완벽하게. 으으악. 강동철은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며 책상에 머리를 쾅쾅 박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 명예도 돈도 계급도 그리고 미래도. 닥쳐라 좀. 시끄러우니까. 서영은은 매섭게 일갈했다. 내 죗값 똑똑히 치러. 감옥에서 평생 썩으면서 네가 유린했던 부하들 이름 하나하나 기억해내. 그게 네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반성이야. 서영은은 미련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뒤에서 강동철이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녀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조사실을 나온 서영은은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강중위를 만났다. 강중위의 얼굴이 밝았다. 여단장님 좋은 소식입니다. 이진혁 대위 아내분 무사히 퇴원했습니다. 스트레스성 복통이었는데 태아와 산모 모두 건강하답니다. 다행이군. 천만 다행이야. 서영은은 그제야 긴장이 풀리는지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이진혁 대위가 꼭 여단장님께 인사드리고 싶다고 찾아왔습니다. 저만치 벤치에 이진혁 대위가 서 있었다. 서영은을 보자마자 그는 절뚝거리는 다리로 달려와 거수 경례를 했다. 충성 여단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여단장님 덕분에 제 가족 모두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빚은 죽어서도 갚겠습니다. 이 대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서영은은 굳은 살 박인 손을 잡았다. 이 대위 어깨펴게. 자네 잘못이 결코 아니야. 놈들이 악랄했을 뿐이니까. 이젠 훌륭한 가장, 존경받는 지휘관이 되는 길만 걸어. 연대가 안정될 때까지 자네가 기둥이 되어주게. 내가 의지할 사람은 자네뿐이야. 넵. 신명을 다해 바치겠습니다. 이대위의 대답에 굳은 의지가 담겼다. 서영은은 그를 바라보며 심장 깊은 곳이 벅차오르는 것을 깨달았다. 이것이 그녀가 군인을 택한 이유였다. 진급 욕심에 눈먼 것이 아니라 부하를 보호하고 원칙을 바로 세우는 그 사명감. 같은 시각 서영은은 본래 5사단 포병여단으로 돌아왔다. 길지 않았지만 치열했던 연대장 대리 직무는 끝났다. 허나 그녀가 일으킨 폭풍은 거대했다. 사단 내부의 전면적인 수사가 진행되었으며 강동철과 결탁한 부패 장교들이 잇따라 징계를 받았다. 사무실 창 너머로 석양이 붉게 탔다. 노을 내린 연병장 쪽에서 장병들의 우렁찬 군가 소리가 울려왔다. 하나, 둘, 셋, 넷. 며칠 전만 해도 억지로 쥐어짜던 고통 섞인 소음이 이제는 패기 넘치는 외침으로 변해 있었다. 똑똑. 강중위가 김이 나는 녹차 한 잔을 들고 나타났다. 여단장님, 차 드십시오. 아, 사령관님 호출입니다. 사령관님? 넵.
근본 사건 보고를 직접 받으시겠답니다. 분위기가 꽤 무거우셨습니다. 서영은은 픽 미소했다. 강동철의 비리에서 군단 간부들의 명단이 터졌으니 지휘관 입장에서도 참난처한 입장일 게 분명하다. 이것은 더 큰 싸움의 시작일지도 모른다. 알겠네. 차 준비하게. 서영은은 찻잔을 내려놓고는 전투모를 고쳐 눌렀었다. 그녀의 눈매는 흡사 707 시절 적진 침투 직전의 그 눈처럼 매섭게 변했다. 가자. 싹 다 갈아엎으러. 그녀의 구두발은 망설임이 없었다. 대한민국 국군 최연소 여성 제독 서영은 그녀의 개혁 행보는 이제 겨우 첫 단추를 채웠을 따름이었다.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지세가 거칠기로 소문난 국망봉 밑에 대한민국 육군 제5군단 본부 건물이 거대한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오사단을 위시한 경기 북부의 주요 전력을 통솔하는 이곳은 승진부대라는 이름처럼 기세부터가 남달랐다. 그러나 금일 사령부 본관으로 달리는 서영은의 관용차 내부 안에는 차가운 적막만이 가득했다. 운전병이 룸미러로 서영은의 표정을 읽으며 입을 뗐다. 여단장님 정문을 지나쳤습니다. 본관 입구로 바로 모시겠습니다. 아냐 사령관님 방으로 바로 안 간다. 참모장실을 먼저 들른다. 운전병이 이상한 듯 질문하려다 입을 닫아버렸다. 서영은은 창문 너머로 스치는 사령부의 풍경을 응시했다. 겉으로는 고요해 보였으나 그녀의 촉각은 707 시절 전장에 투입됐을 때 마냥 예민하게 다 깨어 있었다. 강동철의 비자금 파일에서 나온 익숙한 명단들. 그 명단에서 제일 상단에 적힌 이름이 바로 5군단 참모장 백도현 소장이었다. 본관 입구에 당도하니 헌병대 병력들이 여느 때와 다르게 경비를 서고 있었다. 서영은이 차문을 열리자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 중령급 장교 한 명이 걸어왔다. 포병 여단장님 맞으시죠? 참모장님께서 대기하고 계십니다. 저를 따르시지요. 그의 말투는 공손했으나 눈동자엔 묘한 반감이 번들거리고 있었다. 서영은은 묵묵히 그를 뒤쫓아 복도를 갔다. 군화 굽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부딪힐 때면 주위의 장교들이 곁눈질하며 눈길을 돌렸다. 벌써 소문은 퍼질 만큼 다 퍼진 듯 싶었다. 동료를 잡아넣는 지독한 악녀라는 수식어가 그녀 뒤를 쫓아다녔다. 참모장실 문이 열렸다. 필승 5사단 포병 여단장 준장 서영은입니다. 육중한 업무 테이블 뒤 백도현 소장이 문서를 읽던 고개를 천천히 치켜들었다. 매서운 눈동자와 얇은 입술, 전형적인 탁상 행정 정치 군인의 얼굴이었다. 그는 안경을 잡아 탁자 위로 거칠게 내팽개쳤다. 서장군 자네 너무 시끄럽더군. 5사단 사면대를 완전 난장판으로 만들어놨다며. 난장판이 아니라 대수술을 한 겁니다. 썩은 살이 너무 토차 터져서 말입니다. 서영은의 당돌한 말대꾸에 백도현의 눈썹이 꿈틀댔다. 그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묻고 불편한 신기를 감추지 않았다. 청소, 그래 청소 좋지. 하지만 청소를 하다가 집 대들보를 뽑으면 어쩌자는 건가? 강동철 대령 내 아끼는 후배야. 일 처리가 좀 투박해도 실적은 확실했다고. 그런 놈을 저렇게 공개적으로 촉을 주고 감옥까지 보내야 직성이 풀렸나? 범법자에게 위아래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실적? 병사들 피를 빨아서 만든 가짜 실적이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이 여자가 정말 백도현이 책상을 펑 내리쳤다. 찻잔이 부딪히면서 시끄러운 소리를 냈다. 자네 아직 주제 파악이 안 되나 본데. 강동철이 쥐던 그 장부 어디 있나? 그거 원본 내놓고 조용히 묻어. 그러면 이번 일은 과잉 충성으로 인한 해프닝으로 처리해 줄 테니. 본심을 나타냈다. 서영은은 입가에 싸늘한 비웃음을 흘렸다. 묻는다라. 참모장님 함자도 그 파일에 있어서 그러십니까? 백도현 소장 유흥 접대 7회에 수표 5천만 원 상납이라고 아주 상세하게 적혀 있더군요. 백도현의 표정이 찰나간에 잿빛으로 변했다. 그는 의자를 박차고 일어섰다. 야, 감히 누구한테 공갈질이야? 내가 누군지 몰라? 나 차기 사령관 될 몸이야. 근본도 없는 계집애가 장군 명찰 달았다고 눈에 뵈는 게 없어? 계집애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군 준장입니다.
입 조심하시죠. 서영은의 안광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세에 백도현은 잠시 멈칫했다. 대화로 해결 안 된다고 생각했는지 그가 호출벨을 눌렀다. 경비대장 들어오라고 해. 어서 이윽고 우람한 체격의 군단 경비대장이 건장한 대원 2명을 인솔하고 들어왔다. 인연을 빨리 체포해 항명죄야. 그리고 몸 뒤져서 파일 원본 찾아내. 이건 확실한 위법이었다. 비록 상관이라도 영장 없이 장성을 수색하거나 구금할 명분은 없었다. 그러나 여기는 백도현의 세상이었다. 헌병대장은 곤란한 기색을 보였지만 상급자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었다. 서장군님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대원들이 서영은의 팔뚝을 잡으려 다가왔다. 건드리지 마. 서영은의 목소리는 차고 냉랭했다. 내 몸을 건드리면 내 관절이 작살날 거라고 장담 못한다. 대원들이 머뭇했다. 특전사 영웅이라는 그녀의 소문을 이미 들었기 때문이다. 백도현이 멍청하다는 듯 소리쳤다. 뭐해? 묵으라니까. 대원 하나가 용기를 내어 서영은의 팔을 움켜쥐었다. 그 찰나였다. 억눈 깜짝할 새였다. 서영은은 잡힌 팔을 꺾어서 힘으로 헌병의 밸런스를 무너뜨리고 동시에 남은 한 손으로 목을 가격해 제압했다. 거대한 헌병이 집단 인형처럼 바닥에 구르다. 남은 헌병이 당황해서 삼단봉을 꺼내려 했지만 서영은은 벌써 그의 턱 밑으로 파고들어 복부를 타격했다. 눈 깜짝할 새 헌병 2명이 바닥에 엎어져 신음했다. 헌병대장은 넋을 잃은 채 그 장면을 멍하니 쳐다보았다. 무기 하나 의존하지 않고 군더더기 동작 없이 상대를 제압해버린 깔끔한 살인 기술이었다. 서영은은 흐트러진 옷깃 매무새를 가볍게 다듬으며 백도현을 쳐다보았다. 참모장님, 제가 특전사 때 뭘 배웠는지 아십니까? 적을 없애는 기술보다 적이 반항할 엄두조차 못하게 만드는 공포를 각인하는 법을 먼저 배웁니다. 백도현은 겁을 잔뜩 집어먹고 물러섰다. 벽에 몸이 닿아서야 겨우 멈췄다. 너 이거 징계위원감이야. 하극상이야. 하극상엔 정당 방위입니다. 그리고 그 파일 원본 말입니다. 서영은은 품에서 USB 하나를 꺼내 보였다. 여기 없습니다. 벌써 사령부 감찰부 손으로 다 넘어갔거든요. 지금쯤 수사관들이 참모장님 댁 압수수색 영장 들고 들이닥칠 겁니다. 뭐라고? 백도현의 다리가 꺾였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전부 다 덫이었던 것이다. 서영은은 처음부터 장부를 넘길 계획이 없었고 이곳에 온 것은 백도현의 반응을 유도하고 그의 입으로 죄를 자백하게 만들기 위한 미끼였던 셈이다. 그때 사무실 문이 활짝 열리고 백발의 노장 서군 단장이 나타났다. 이게 무슨 난리인가? 군 단장의 뒤로는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들이 서 있었다. 바닥에 널브러진 헌병들과 주저앉은 백도현을 본 군 단장은 상황을 순식간에 이해했다. 백 소장 자네 긴가민가 했는데 정말인가? 백도현은 군 단장의 전투복 하의를 잡고 매달렸다. 군 단장님 오해입니다. 저 여자가 저를 음해하는 겁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군 단장은 차갑게 그를 굽어보며 발을 뺐다. 더럽다. 옷을 벗어. 수사관들이 백도현을 일으켜 세워 연행해 갔다. 백도현의 비명이 복도 멀리 사라질 때까지 서영은은 부동 자세로 서 있었다. 군단장이 한숨을 내쉬며 서영은에게 다가왔다. 서장군, 내가 부하 교육을 잘못했네. 자네에게 험한 꼴을 보였어. 아닙니다. 군단장님께서 결단을 내려주신 덕분에 썩은 부위를 도려낼 수 있었습니다. 험할은 잘하는구만. 자네 무술 실력이 소문보다 더 대단하던데 내 헌병들을 묵사발을 만들어놨어. 군단장의 농담에 서영은은 옅은 미소를 지었다. 기량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다시 훈련시키겠습니다. 그래 부탁하네. 서군단을 아니 우리 국군을 부탁해. 군단장의 말은 묵직한 울림이 있었다. 서영은은 거수 경례로 답했다. 충성사령부를 나오는 길 하늘은 더욱 파랗게 개어 있었다. 하지만 서영은은 알고 있었다. 악당 한 마리를 잡았다고 숲이 평화로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아직 숨어있는 하이에나가 그녀를 노리고 있었다.
백도현 소장의 구속 이후 5사단 내 분위기는 미묘하게 흘러갔다. 정의가 승리한 듯 보였지만 백도현이 심어놓은 부하들은 여전히 곳에 숨어 서영은을 견제했다. 그들은 교묘하게 보급을 지체시키거나 사소한 행정 오류를 핑계로 포병여단을 감찰하는 등 합법적인 괴롭힘을 시작했다. 7월의 어느 날 연천 지역에 호우가 발령되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막대한 양의 비가 쏟아져 내렸다. 폭우로 강수위가 위험수위를 넘자 산사태 경보가 전방 산악지대 전역에 발령되었다. 서영은은 지휘 통제실을 지키며 긴급 대응 태세를 직접 지휘하고 있었다. 전방대대 현황 파악해. 특히 붕괴 우려 있는 취약지구 독립중대들 축대 보강 확실히 하고. 여단장님 756대 3포대 쪽 연락이 닿질 않습니다. 강풍에 안테나가 넘어진 것 같습니다. 강중위가 초조하게 보고했다. 그곳은 산등성이에 자리 잡은 최전방 초소였다. 사방이 험준한 암벽이고 유일한 진입로가 계곡을 끼고 있어 물이 불면 갇히기 딱 좋은 곳이었다. 긴급 구조팀 불러. 안 돼. 내가 확인하겠다. 1호차 준비해. 안 됩니다. 현재 교량이 유실되어서 접근이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부하들이 생사를 모르는데 지휘관이 여기서 구경이나 하고 있으란 말이야? 차 대기시켜. 서영은은 판초를 둘러쓰고 레토나에 탔다. 빗방울이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가 포탄 터지는 소리처럼 거세었다. 한편 사단본부 지휘통제실. 이번에 내려온 사단 작전 참모는 백도현이 꽂아준 낙하산 인사였다. 놈은 모니터를 보며 인상을 썼다. 뭐야 포병 여단장은 지금 자리를 왜 비웠어? 지휘소를 떠나서 삼포대 연락 두절건으로 직접 수색하러 갔답니다. 허참 어지간히 나대는 거 좋아하네. 야, 저기 무기가 몇 갠데 보고가 없어? 빨리 수송대 보내서 무기부터 건지라고 해. 대포들 물에 잠기면 전부 그녀 탓이라고 말해. 놈에게는 부하들의 생명보다 비싼 기계 덩어리 실적이 더 소중했다. 원래가 그런 족속들이었다. 입구에 당도한 서영은 이 마주한 현장 상황은 지옥 같았다. 삼포대 도로는 진작에 토사물로 막혀 있었고 흙더미가 부대 울타리 턱 밑까지 들이닥쳐 있었다. 젠장, 예상보다 위험하군. 서영은은 차를 버리고 유실된 다리 앞에 섰다. 퍼붓는 폭우를 맞으며 그녀는 쌍안경으로 부대 안을 보았다. 대원들이 죽기 살기로 제방둑을 보강하고 있었으나 불어나는 홍수를 견디기에는 힘겨워 보였다. 또한 뒷산의 바위들이 당장이라도 쏟아질 듯 아슬아슬해 보였다. 강중위 송수신기죠. 서영은은 급하게 마이크를 들었다. 여기는 서영은. 김소령 내 말 들리나? 들리면 대답해봐. 찢어지는 파열음 너머로 다급한 목소리가 넘어왔다. 치. 여기는 상황실. 장군님, 창고 옆 축대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탈출해야 합니다. 물자는 포기해. 전 인원 뒷산으로 도망쳐. 이건 명령이다. 그렇지만 사단 본부 명령으로 포대 사수 위치 고수하라고. 헛소리 하지 말라고 해. 부하 생명보다 소중한 물건은 없어. 지금 즉시 병력 이끌고 능선 위 공터로 튀어. 내가 감당한다. 서영은의 일갈의 대위는 정신이 든 모양이었다. 알겠습니다. 전 대원 철수하겠습니다. 그러나 벌써 늦은 듯 했다. 990. 굉음 소리와 함께 절벽에 육중한 바위가 굴러떨어지며 건물을 부수기 시작했다. 안 돼. 서영은은 망설임 없이 유실된 다리를 건너 급류 속으로 몸을 던졌다. 여단장님. 1호차 병과 강중위가 소리치며 따라갔지만 서영은은 가슴까지 올라오는 물살을 가르고 부대 쪽으로 달렸다. 특전사 시절 익혀두었던 도하 능력과 체력 단련이 힘을 냈다. 그녀는 휩쓸려오는 잔해들을 피하고 수렁 웅덩이를 건너며 대원들이 갇힌 곳으로 진입했다. 내부는 생지옥이었다. 돌무더기에 덮인 조립식 건물 밑에서 대원 몇 명이 고통받고 있었다. 조금만 버텨. 내가 왔다. 서영은은 장갑도 없이 돌을 치우고 잔해를 들어올리려 젖먹던 힘을 썼다. 강중위 같이 들어. 그녀와 간부들이 힘을 합쳐 구조물을 들어올리는 동안 다른 병력들이 다친 동료를 구출했다.
서영은의 군복 상의는 뻘밭으로 엉망이 되었고 손등은 찢겨 피가 났지만 그녀는 쉬지 않았다. 움직일 수 있는 병력은 환자 챙겨 위로 뛴다. 그때 사단 쪽에서 출발한 수송대 트럭들이 간신히 도착했다. 그러나 그들은 무기를 회수하러 온 트럭들이었다. 여단장님, 상급 부대 명령으로 대포 회수하러 왔습니다. 서영은은 소대장에게 뛰어가 멱살을 쥐었다. 안 보여? 부하들이 쓰러지는데 고철덩이가 중요해. 차들 돌려서 환자들부터 태워. 불복종하면 내가 너희 싹 다 영창에 보낼 거야. 그녀의 살기등등한 눈빛에 수송대 간부들은 겁먹고 지시에 따랐다. 군안용 차량들의 환자들이 탔다. 1시간 후 인원이 대피소로 이동을 마쳤다. 최후의 대원이 차량에 탑승하는 것을 목격하고 나서야 서영은은 흙바닥에 쓰러졌다. 숨이 목구멍까지 넘어왔다. 그때 저 뒤에서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뱀처럼 기어들어왔다. 사단 작전 참모였다. 놈은 우산을 들고 진흙 범벅이 된 서영은을 보며 미간을 구겼다. 서장군, 꼴이 그게 뭔가. 게다가 대포는? 대포 다 물 먹었잖아. 저거 수리비가 얼만지 알아? 막대한 예산 낭비로 옷 벗을 건가? 놈은 대원들의 생사는 관심도 없었다. 오직 예산 타령뿐이었다. 구조된 대원들이 살기 어린 눈으로 그를 노려보았다. 서영은은 무겁게 몸을 일으켰다. 진흙 범벅이 된 그녀의 모습은 오히려 그 어떤 정복을 입은 장군보다 위험 있어 보였다. 참모장님. 서영은은 한 걸음씩 그에게 다가갔다. 저 자주포 가격합니다. 수십억 하죠. 세금으로 만든 귀한 장비입니다. 알면서 그걸 버리고 와? 하지만 서영은은 뒤에 있는 병사들을 가리켰다. 저 병사들 누군가의 귀한 아들이고 이 나라의 미래입니다. 돈으로 값을 매길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장비는 고치거나 새로 사면 되지만 사람은 죽으면 끝입니다. 지휘관이 지켜야 할 건 고철 덩어리가 아니라 내 부하의 심장입니다. 그녀의 말은 빗소리를 뚫고 모두의 가슴에 박혔다. 병사들 사이에서 울음 섞인 환호가 터져 나왔다. 여단장님 만세. 감사합니다, 여단장님. 참모장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명분에서 완벽하게 졌다. 게다가 이 상황을 지켜보는 수많은 병사들의 눈빛이 그를 경멸하고 있었다. 그리고 책임지라고 하셨죠? 지겠습니다. 제 옷을 벗는 한이 있어도 오늘 제 판단에 후회는 없습니다. 서영은은 젖은 정모를 고쳤으며 당당하게 말했다. 며칠 뒤 이 사건은 국방일보가 아닌 SNS를 통해 세상에 먼저 알려졌다. 포옹 속에서 병사 구하러 흙탕물에 뛰어든 여장군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퍼져나갔다. 병사 중 한 명이 몰래 찍은 영상이었다. 여론은 뜨거웠다. 진정한 참군인이자 시대의 영웅이라는 찬사가 쏟아졌다. 반면 장비 타령을 했던 사단 참모장은 여론의 문매를 맞고 대기 발령 조치를 받았다. 서영은을 음해하려던 세력은 오히려 역풍을 맞고 숨을 죽여야 했다. 비가 그친 5사단 연병장. 서영은은 맑게 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강동철을 잡고 백도현을 몰아내고 포화 속에서 부하들을 지켜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강중위가 다가왔다. 여단장님, 육군본부 감찰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감찰, 또 꼬투리 잡으려나 보군. 아닙니다. 이번 수해 복구 유공으로 표창을 수여하고 싶답니다. 그리고 참모 총장님께서 여단장님을 직접 보고 싶어 하십니다. 서영은의 눈이 반짝였다. 육군 참모 총장. 육군 최고의 지휘관. 무대가 더 커지고 있었다. 그래.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지. 가자, 계룡대로. 서영은은 씩씩하게 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군화 발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경쾌하고 힘찼다. 진짜 군인의 길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었다.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대한민국 육해공군 본부가 위치한 계룡대의 아침은 그 어떤 곳보다 엄숙했다. 웅장하게 솟은 본청 건물 위로 태극기가 펄럭였고 오가는 장군차들의 행렬은 마치 검은 강물이 흐르는 듯했다.
이곳은 별들의 고향이자 동시에 수많은 군인이 명멸해간 정치의 전장이었다. 서영은은 본청 로비에 들어섰다. 오사단에서의 전투복 차림이 아닌 훈장이 주렁주렁 달린 정복 차림이었다. 지나가는 영관급 장교들이 그녀를 보고 흠칫 놀라며 거수경례를 했다. 충성. 서영은은 절도 있게 답례하며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그녀의 목적지는 육군 참모총장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오늘의 호출이 단순한 표창 수여식이 아님을. 엘리베이터 거울 속에 비친 그녀의 눈빛은 적진에 침투하기 직전에 707대원처럼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총장실 문이 열리고 대한민국 육군의 수장인 송기철 대장이 그녀를 맞이했다. 백발이 성성하지만 호랑이 같은 눈빛을 가진 노장이었다. 어서 오게 서장군. 오사단의 영웅을 직접 보니 아주 든든하구먼. 충성. 육군 참모총장님께 신고합니다. 준장 서영은 명 받았습니다. 앉게 차 한잔하지. 송 총장은 비서실장을 내보내고 직접 차를 따랐다. 찻잔에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김 사이로 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자네 5군단 백도연 소장을 날려버렸다지? 덕분에 내가 아주 골치가 아파. 백 소장 뒤를 봐주던 방산 업체들이 연일 민원을 넣고 있거든. 죄송합니다. 하지만 환부를 도려내는데 고통은 따르기 마련입니다. 송 총장은 허허 웃었다. 당차서 좋아. 내가 자네를 부른 건 표창 때문만은 아니야. 자네가 보고한 오사단 수의 현장 보고서. 거기서 흥미로운 대목을 봤어. 통신 중계기 파손. 서영은의 눈이 반짝였다. 역시 총장은 꿰뚫어 보고 있었다. 단순 파손이 아니었습니다. 낙뢰를 막기도 전에 이미 내부 회로가 타버렸고 방수 실링은 고무가 아니라 싸구려 플라스틱이었습니다. 명백한 불량 장비였습니다. 그 장비 태산 정밀이라는 곳에서 납품한 신형 중계기야. 육군 전방부대에 싹 깔려 있지. 그런데 그 태산 정밀 뒤에 누가 있는지 알아? 송 총장이 손가락으로 천장을 가리켰다. 군수사령관 표영호 중장. 내 육사 동기이자 차기 총장 자리를 노리는 라이벌이지. 그 친구가 군수 라인을 꽉 잡고 있어. 백도연은 그저 피람이었을 뿐이야. 거대한 적이었다. 삼성 장군. 그것도 군수 비리의 정점에 있는 인물. 서 장군. 나는 자네가 칼이 되어줬으면 해. 나는 임기가 얼마 안 남아서 나서기 힘들지만 자네라면 이 썩은 고리를 끊을 수 있을 것 같아. 할 수 있겠나? 명령이시라면 지옥 끝까지라도 가서 뵈겠습니다. 좋아? 그럼 공식적으로 자네를 육군 전력 지원 체계의 특별 감사장으로 임명하네. 표창은 그 칼을 쥐어주기 위한 명분일 뿐이야. 총장실을 나선 서영은 준장의 손에는 임명장이 들려 있었다. 하지만 그 종이의 무게는 천근만근이었다. 그녀가 복도를 걸어가는데 맞은편에서 수십 명의 수행원을 거느린 거구의 사내가 걸어왔다. 표영호 중장이었다. 기름진 얼굴에 번들거리는 눈빛. 그는 서영은 준장을 보자마자 걸음을 멈췄다. 어라. 이게 누구신가? 요즘 뉴스에 도배된 서영은 장군 아니신가? 필승. 군수사령관님 안녕하십니까? 서영은은 예를 갖췄지만 표영호는 거만하게 그녀를 내려다보며 혀를 찼다. 서장군, 군대라는 게 말이야. 적당이라는 걸 알아야 해. 너무 깨끗한 물에는 고기가 못 사는 법이야. 오사단에서 밥그릇을 좀 챙겼다고 기고만장한 모양인데 여기 계룡대는 차원이 달라. 물고기가 살기 위해 물을 흐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썩은 물에는 고기가 아니라 구더기만 들끓는 법입니다. 표영호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주변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수행원들이 숨을 죽였다. 말대꾸라. 조심해. 밤길은 어둡고 계룡산 산길은 험하니까 어디서 객사해도 모르는 게 군대야. 노골적인 협박이었다. 하지만 서영은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어둠 속에 숨어 있는 쥐새끼 잡는 게 전문이라서요. 밤길이 더 편합니다. 표영호는 얼굴을 붉히며 씩씩거렸지만 보는 눈이 많아 더 이상 시비를 걸지 못하고 지나쳤다.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서영은의 주먹이 꽉 쥐어졌다. 선전포고는 끝났다. 이제 진짜 전쟁이었다. 그날 밤 서영은 준장은 계룡대 인근의 관사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녀는 잠들 수 없었다. 그녀는 가방에서 오사단에서 챙겨온 파손된 중계기 부품을 꺼냈다. 태산 정밀이라는 로고가 선명했다. 그녀는 드라이버로 부품을 분해했다. 속은 엉망이었다. 주요 칩셋은 중고를 재활용한 흔적이 역력했고 납땜 상태는 조잡하기 그지없었다. 이런 쓰레기를 최첨단 장비라고 속여 납품하고 그 차액을 표영호 중장과 그 일당이 나눠 가졌을 것이다. 병사들의 생명줄인 통신 장비를 담보로 띵동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이 늦은 시간에 올 사람은 없었다. 서영은은 책상 서랍에서 호신용 3단봉을 꺼내 뒷주머니에 꽂고 현관으로 향했다. 인터폰 화면에는 택배 기사 복장을 한 남자가 서 있었다. 모자를 깊게 눌렀어 얼굴이 보이지 않았다. 누구십니까? 택배입니다. 낮에 부재 중이셔서 경비실에 맡기려다 직접 전해드리러 왔습니다. 서영은은 주문한 물건이 없었다. 그녀는 문을 여는 대신 체인을 걸고 살짝 틈만 열었다. 문 앞에 두고 가세요. 직접 수령하셔야 합니다. 남자가 문을 억지로 밀치려 했다. 틈새로 번뜩이는 흉기가 보였다. 택배기사가 아니었다. 표영호가 보낸 자객이었다. 서영은은 순식간에 문을 걷어차 닫아버리고 체인을 풀며 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쾅! 문이 열리는 반동에 남자가 뒤로 주춤했다. 그 틈을 타 서영은은 튀어나갔다. 좁은 복도에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엉켰다. 남자는 날카로운 사시미 칼을 휘둘렀다. 휙휙 서영은은 상체를 뒤로 젖히며 칼날을 피했다. 서늘한 바람이 목덜미를 스쳤다. 겨우 이거야? 표중장이 사람 보는 눈이 없군. 닥쳐라. 남자가 칼을 역수로 쥐고 찔러 들어왔다. 서영은은 그의 손목을 낚아채 비틀면서 무릎으로 명치를 가격했다.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칼을 떨어뜨렸다. 서영은은 주저없이 그의 팔을 꺾어 바닥에 제압했다. 누가 보냈어? 표영호야? 태산 정밀이야? 모른다. 그럼 알 때까지 꺾어주지. 우드득 팔뼈가 어긋나는 소리가 복도를 울렸다. 남자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비명을 질렀다. 태산 정밀. 태산 정밀 사장이 시켰어. 제발. 서영은은 헌병대에 신고하는 대신 남자의 주머니를 뒤져 핸드폰을 꺼냈다. 최근 통화 목록에 박 사장이라는 이름이 있었다. 태산정밀의 대표 박만수였다. 서영은은 쓰러진 남자를 놔두고 집으로 들어와 정복을 벗고 활동하기 편한 검은색 전술복으로 갈아입었다. 그녀의 눈은 사냥감을 포착한 맹수처럼 빛나고 있었다. 박만수, 오늘 밤 내 공장 견학 좀 가야겠다. 대전대덕 연구단지 외곽의 허름한 공장지대. 태산정밀 제2공장이라는 간판이 붙은 낡은 창고 건물이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었다. 겉으로는 평범한 창고처럼 보였지만 사방에 CCTV가 설치되어 있고 담벼락 위에는 철조망이 쳐져 있었다. 군수 물자를 다루는 곳치고는 지나치게 폐쇄적이었다. 서영은은 담벼락의 사각지대를 찾아 가볍게 뛰어넘었다. 707 시절 수없이 반복했던 침투 훈련이 몸에 배어 있었다. 그녀는 그림자처럼 이동하며 창고의 환기구를 통해 내부로 진입했다. 창고 안은 기계 돌아가는 소리로 시끄러웠다. 하지만 그것은 정밀 기계가 아닌 낡은 라벨을 떼어내고 새 라벨을 붙이는 기계 소리였다. 작업자들은 외국인 노동자들이었다. 그들은 중국산 저가 무전기와 통신 장비에서 메이드 인 차이나 스티커를 떼어내고 메이드 인 코리아 군남용이라는 스티커를 붙이고 있었다. 일명 라벨 가리. 가장 고전적이지만 가장 악질적인 방산 비리 수법이었다. 서영은 준장은 캐더크 위에 엎드려 핸드폰으로 현장을 촬영했다. 명백한 증거였다. 이것만 있으면 태산 정밀은 물론 이를 묵인한 표영호 중장까지 엮어 넣을 수 있었다. 그때 창고 사무실 문이 열리고 뚱뚱한 체구의 남자가 걸어 나왔다. 태산정밀 대표 박만수였다.
그 옆에는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호위하고 있었다. 야, 빨리빨리 안 해? 내일 아침까지 군수사령부에 납품해야 한단 말이야. 표영호 중장님이 시간 맞추라고 얼마나 닥달하는지 알아? 박만수가 작업자들을 독촉했다. 사장님, 근데 이거 회로 기판이 너무 낡았습니다. 검수 통과 못할 수도 있는데요. 작업 반장이 우려 섞인 목소리로 말하자 박만수가 그의 뒤통수를 후려갈겼다. 이 새끼가 검수는 무슨 얼어 죽을 검수야? 표영호 중장님이 다 알아서 프리패스 시켜준대. 너는 스티커나 똑바로 붙여. 결정적인 증언까지 확보했다. 서영은은 촬영을 마치고 조심스럽게 몸을 돌렸다. 그런데 낡은 철제 난간이 그녀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삐그덕 소리를 냈다. 끼익. 기계 소음에 묻힐 수도 있었지만 예민한 경호원 하나가 고개를 들었다. 누구야? 저기 위에 누가 있다. 순식간에 손전등 불빛들이 천장으로 집중되었다. 들켰다. 잡아. 쥐새끼 한 마리 들어왔다. 박만수가 소리를 질렀다. 양복 입은 사내들이 캐워크로 통하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오기 시작했다. 서영은은 혀를 찼다. 조용히 나가긴 글렀다. 좋아, 운동 좀 해볼까? 서영은은 난간을 뛰어넘어 바닥으로 착지했다. 쿵 소리와 함께 먼지가 피어올랐다. 그녀가 착지하자마자 쇠파이프를 든 깡패 2명이 달려들었다. 이 여자 뭐야? 죽여. 깡패가 쇠파이프를 휘둘렀다. 서영은은 고개를 숙여 피한 뒤 그대로 품으로 파고들어 팔꿈치로 턱을 올려쳤다. 빡! 턱뼈가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깡패가 뒤로 넘어갔다. 다른 깡패가 당황하며 주춤하는 사이 서영은은 로우킥으로 그의 무릎을 가격했다. 아! 무릎이 꺾인 깡패가 쓰러지자 서영은은 그의 등을 밟고 도약하여 포위망을 뚫었다. 저 여자 잡아. 못 잡으면 너네 다 죽을 줄 알아. 박만수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공장 안의 작업자들은 구석으로 도망쳤고 수십 명의 용역 깡패들이 서영은을 에워쌌다. 서영은은 주변을 둘러봤다. 무기는 없다. 오로지 자신의 몸뚱어리뿐. 하지만 그녀에게는 707에서 단련한 살인 기술이 있었다. 그녀는 자세를 낮추고 손가락을 까딱였다. 들어와. 병원비는 표영호한테 청구해라. 깡패들이 일제히 덤벼들었다. 난투극이 벌어졌다. 서영은은 마치 춤을 추듯 깡패들의 공격을 흘려보냈다. 주먹을 피하고 발차기를 맞고 급소를 타격했다. 그녀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깡패들이 하나둘씩 비명을 지르며 나가 떨어졌다. 하지만 숫자가 너무 많았다. 체력이 점점 바닥나고 있었다. 한 깡패가 뒤에서 강목으로 서영은의 어깨를 내리쳤다. 퍽, 윽, 서영은 이 비틀거렸다. 그 틈을 타 다른 깡패들이 그녀의 팔다리를 붙잡았다. 잡았다, 이 독한 년. 박만수가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다가왔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쇠파이프를 집어들었다. 네가 그 서영은인가? 뭔가 하는 장군 나부랭이지?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기어들어와 감히 내 사업을 망치려 들어? 박만수가 쇠파이프를 높이 치켜들었다. 서영은의 머리를 노린 일격이었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 공장 입구의 셔터가 굉음과 함께 찌그러졌다. 쾅쾅. 거대한 덤프트럭 한 대가 셔터를 부수고 공장 안으로 돌진해 들어왔다. 트럭은 깡패들을 향해 거침없이 달려들었고 놀란 깡패들이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다. 서영은을 잡고 있던 놈들도 도망쳤다. 트럭이 멈추고 운전석에서 누군가 뛰어내렸다. 오사단 시절 서영은의 운전병이었던 이하사였다. 그리고 적재함에서는 몽둥이를 든 건장한 사내들이 우르르 내렸다. 그들은 서영은 3년 전 중대장 시절 구해줬던 이진혁 대위와 그의 중대원들이었다. 전역하거나 휴가 중인 그들이 서영은의 연락을 받고 달려온 것이었다. 여단장님 괜찮으십니까? 이진혁 대위가 서영은 앞을 막아서며 소리쳤다. 자네들 어떻게? 강중위님께 연락받았습니다. 여단장님이 위험하다고. 감히 우리 누님을 건드려? 야, 다 쓸어버려. 이진혁 대위의 호령에 예비역과 현역들이 뒤섞인 서영은의 친위대가 깡패들을 덮쳤다. 훈련된 군인들과 동네 깡패들의 싸움은 상대가 되지 않았다.
전세는 순식간에 역전되었다. 서영은은 어깨의 통증을 참으며 박만수를 향해 걸어갔다. 박만수는 쇠파이프를 떨어뜨리고 뒷걸음질 쳤다. 오지마. 나 건드리면 표영호 중장님이 가만 안 둬. 아직도 그놈의 중장 타령이냐? 서영은은 박만수의 멱살을 잡아 들어올렸다. 그리고는 있는 힘껏 그를 엎어치기로 바닥에 꽂았다. 쿠당! 박만수는 거품을 물고 기절했다. 잠시 후 공장은 정리되었다. 깡패들은 모두 제압되어 굴비 엮이듯 묶여 있었다. 서영은은 숨을 고르며 이진혁 대위에게 다가갔다. 고맙다. 너희들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근데 민간인 신분으로 이러면 곤란할 텐데. 여단장님, 저희는 민간인이기 전에 여단장님의 부하입니다. 그리고 이거 정당방위 아닙니까? 신고받고 출동한 시민 영웅들. 이진혁 대위가 넉살 좋게 웃었다. 서영은은 피식 웃으며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래. 뒷수습은 내가 한다. 헌병대랑 경찰 올 거야. 너희는 빠져. 알겠습니다. 충성. 부하들이 빠져나가고 곧이어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서영은은 기절한 박만수 옆에 앉아 핸드폰을 꺼냈다. 아까 찍어둔 라벨가리 영상과 박만수의 육성이 담긴 녹음 파일을 송기철 참모 총장에게 전송했다. 전송 완료. 이제 표영호 중장의 목을 죄어올 올가미는 완성되었다. 서영은은 공장 천장에 깨진 틈으로 보이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유난히 별이 밝았다. 기다려라, 표영호. 내 어깨의 별. 내가 떨어뜨려 주마.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빛났다. 녹슨 갑옷을 입고 거들먹거리는 자들을 향한 그녀의 창은 이제 막 심장을 겨누기 시작했다. 계룡대 보통 군사법원 대법정.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무거운 정막이 흐르고 있었다. 방청석은 기자들과 군 관계자들로 발디딜 틈이 없었다. 피고인석에는 군수사령관 표영호 중장이 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는 죄인의 모습이 아니었다.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 마치 아랫사람을 훈계하러 온 지휘관처럼 거만한 표정으로 재판부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변호인단은 국내 최대 로펌 출신의 전관 변호사들로 꾸려져 있었다. 그들은 노련하게 법망을 피해가며 표영호의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장님, 본 사건의 핵심 증거라 불리는 동영상은 영장 없이 촬영된 불법 수집 증거입니다. 또한 피고인 표영호는 태산정밀 박만수의 개인적인 일탈 행위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훌륭한 군인을 음해하려는 특정 세력의 모략입니다. 오 변호사의 화려한 언변에 재판장의 표정이 흔들렸다. 방청석에서는 표영호 측근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표영호는 입꼬리를 비틀어 올리며 검사석을 비웃었다. 증거 능력이 부인되면 그는 무죄로 풀려날 것이고 다시 권력의 정점으로 복귀할 것이다. 그때 검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검찰 측 새로운 증인을 신청합니다. 누구입니까? 육군 전력지원체계 특별감사단장 서영은 준장입니다. 법정 문이 열리고 서영은 들어섰다. 그녀는 티끌 하나 없는 정복 차림의 결연한 눈빛으로 증인석에 섰다. 표영호의 눈빛이 사나워졌다. 오 변호사가 날카롭게 신문했다. 증인. 증인은 태산정밀 공장에 무단 침입하여 폭력을 행사하고 영상을 촬영했죠. 이는 명백한 군형법 위반이자 불법 사찰 아닙니까? 서영은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아닙니다. 저는 육군 참모총장님의 명을 받은 특별감사단장 자격으로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현장을 긴급 감찰한 것입니다. 이는 적법한 직무 수행입니다. 참모총장님의 지시, 증거 있습니까? 서영은은 품에서 문서를 꺼내 들어보였다. 송기철 참모총장의 직인이 찍힌 특별감찰명령서였다. 날짜는 서영은 이 공장에 들어가기 전날로 되어 있었다. 완벽한 합법이었다. 오 변호사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서영은은 재판장에게 USB 하나를 제출했다. 이것은 태산정밀 박만수 대표가 구속 수사 중에 자백한 내용과 표영호 중장과 통화한 녹취록 원본입니다. 법정 내 스크린에서 녹취록이 재생되었다.
아이고 중장님 이번에 납품하는 중계기 라벨 가리한 거 티 안 나게 잘 처리했습니다. 그래 수고했어. 남은 차액은 내 차명 계좌로 보낸 거 맞지? 이번에 내 아들 유학 자금으로 써야 하니까 실수하지 마. 표영호의 목소리였다. 너무나도 선명한 빼도 박도 못할 증거였다. 방청석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기자들은 미친 듯이 타자를 쳐댔고 표영호의 얼굴은 붉다 못해 검게 죽어갔다. 표영호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이거 조작이야. 요즘 AI 기술로 목소리 만드는 거 다 알잖아. 전현이 나를 죽이려고 가짜를 만든 거야. 그는 이성을 잃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재판장이 경고했지만 들리지 않았다. 내가 이 나라 군수품을 책임지면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떡고물 좀 챙긴 게 무슨 큰 죄라고? 너희들이 입고 있는 군복, 신발 다 내가 조달한 거야. 알아? 스스로 무덤을 파는 발언이었다. 서영은은 마이크를 잡고 차갑게 일갈했다. 맞습니다. 피고인이 조달했죠. 땀 배출도 안 되는 싸구려 전투복, 밑창이 떨어져 나가는 전투화, 그리고 통신이 안 되는 무전기까지. 당신이 챙긴 그 떡고물 때문에 우리 병사들은 추위에 떨고 작전 중에 고립되어 죽어갔습니다. 서영은은 증인석을 나와 표영호 앞으로 걸어갔다. 헌병들이 제지하려 했지만 그녀의 기세에 눌려 멈칫했다. 당신은 군인이 아닙니다. 당신은 군복을 입은 장사치, 그것도 불량식품을 파는 악덕 상인일 뿐입니다. 분노한 표영호가 손을 들어 서영은을 치려했다. 하지만 서영은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눈빛에 압도된 표영호의 손이 허공에서 부들부들 떨렸다. 쳐보시죠. 그 손으로 부하를 때리는 건 쉬워도 진실을 때려 눕힐 순 없을 겁니다. 표영호는 결국 힘없이 주저앉았다. 모든 오만함이 빠져나간 그의 모습은 껍데기만 남은 노인에 불과했다. 재판장은 판결문을 낭독했다. 피고인 표영호 징역 15년 및 벌금 50억 원에 처한다. 또한 군인사법에 의거하여 재정 및 불명예 전역을 선고한다. 탕탕탕. 판사봉 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다. 표영호의 어깨에 달려있던 별 3개가 명예가 아닌 탐욕의 상징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헌병들이 표영호의 양팔을 잡고 끌어냈다. 그는 바닥을 질질 끌려가면서도 서영은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지만 그 목소리는 누구에게도 닿지 못했다. 법정을 나서는 서영은의 등 뒤로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하지만 그녀는 인터뷰 요청을 모두 거절하고 조용히 차에 올랐다. 가자. 그녀가 향한 곳은 승리의 축배를 드는 연회장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조용한 곳에서 쉬고 싶었다. 전쟁은 끝났지만 상처 입은 군심을 치유하는 일은 이제부터였다. 계절이 바뀌어 연천의 산자락이 붉은 단풍으로 물들었다. 5사단 포병여단 연병장은 가을바람에 흔들리는 코스모스와 함께 평화로워 보였다. 서영은은 집무실 창가에 서서 훈련하는 병사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표영호 사건 이후 육군은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했다. 보급체계가 투명해졌고 병사들의 식단과 장비의 질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병영 내 분위기였다. 부당한 지시에 침묵하지 않고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싹트기 시작했다. 똑똑 강중위가 들어왔다. 그의 표정이 그 어느 때보다 밝았다. 여단장님, 손님들이 오셨습니다. 손님? 서영은 이 집무실을 나서자 복도에 낯익은 얼굴들이 서 있었다. 사면대 이진혁 대위, 그리고 태산정밀 공장 습격 사건 때 그녀를 도왔던 의병들이었다. 그들은 양손 가득 치킨과 피자를 들고 있었다. 충성, 여단장님 뵈러 왔습니다. 이 대위가 씩씩하게 격려했다. 이게 다 뭔가? 면회 온 건가? 에이, 빈손으로 오기 뭐해서 간식 좀 사왔습니다. 오늘 저희 예비군 훈련 끝난 날이라 군복 입은 김에 들렀습니다. 서영은은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좋아, 들어와. 오늘 회식은 내 집무실에서 한다. 장군 집무실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대한민국 육군 준장과 예비역 병장, 그리고 현역 위관 장교들이 둘러앉았다. 계급장은 달랐지만 그 순간 그들은 모두 같은 전우였다. 치킨 다리를 뜯으며 이 대위가 입을 열었다.
여단장님 뉴스 봤습니다. 표영호 그 양반 감옥 가서 콩밥 먹고 있다면서요? 속이 다 시원합니다. 진짜 맞습니다. 전역할 때 보급품 개판이라 욕 많이 했는데 요즘 후임들 얘기 들어보니까 완전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다 여단장님 덕분입니다. 예비역 병장이 엄지를 치켜 세웠다. 서영은은 콜라를 한 모금 마시며 고개를 저었다. 나 혼자 한 게 아니야. 너희들이 도와줬고 또 묵묵히 제자리 지키는 수많은 군인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지. 그래도 여단장님 같은 분이 별 달고 계셔서 든든합니다. 저희 같은 놈들은 백도 없고 줄도 없어서 서러울 때가 많은데 여단장님은 항상 저희 편 들어주시니까요. 이대위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서영은은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짐을 느꼈다. 그녀가 싸워온 이유, 온갖 협박과 위험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이들의 웃음 속에 있었다. 해가 질 무렵 손님들을 배웅하고 서영은은 홀로 연병장을 걸었다. 저녁 점호 준비를 하는 병사들의 힘찬 구령 소리가 들려왔다. 충성, 정통해야 따른다. 서영은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어둠이 내리기 시작한 하늘에 별 하나가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의 어깨에 달린 별과 같은 모양이었다. 문득 707시절 교관이 했던 말이 떠올랐다. 별은 높이 있어서 빛나는 게 아니다.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길을 알려주기 때문에 빛나는 것이다. 표영호는 별을 권력으로 여겼기에 추락했다. 하지만 서영은은 달랐다. 그녀에게 별은 책임이자 희생, 그리고 부하들을 지키는 방패였다. 그때 주머니 속에 휴대폰이 진동했다. 육군 본부였다. 통신보안 준장 서영은입니다. 서장군, 쉬는데 미안하네. 강원도 최전방 지역에서 상황이 발생했어. 북측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 자네의 판단력과 현장 지휘 능력이 필요하네. 새로운 임무였다. 쉴 틈 없는 군인의 삶. 하지만 서영은은 주저하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즉시 출동하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서영은은 강중희를 불렀다. 강중희 차대기 시켜 강원도로 간다. 지금 바로 출발입니까? 저녁 식사도 아직 제대로 못하셨지 않습니까? 군인이 밥심으로 사나? 악과 깡으로 사는 거지. 어서 가자. 서영은은 정모를 반듯하게 고쳐 쓰고 지프차에 올라탔다. 우렁찬 엔진 소리와 함께 헤드라이트 불빛이 짙은 어둠을 갈랐다.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서영은은 옅은 미소를 지었다. 내일은 또다시 어떤 험난한 전장이 기다리고 있을지, 어떤 악당들이 도사리고 있을지 알 수 없다. 하지만 그녀는 조금도 두렵지 않았다. 그녀의 등 뒤에는 신뢰할 수 있는 전우들이 버티고 있었고 가슴 속에는 결코 타협하지 않는 정의감이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차량은 위병소를 통과하여 어둠이 깔린 도로 위를 질주했다.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강철 여인 서영은의 전설은 이제부터가 진정한 시작이었다.